안녕하세요. 에세이노트 제이입니다. 오늘 에세이 읽기는 김미경님의 이 한마디가 나를 살렸다 중에서 읽겠습니다. 두려움 자루.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과연 내가 이 일에 자신이 있나? 그런데 이건 질문이 틀렸어요. 나에게 던져서는 안 되는 질문이에요. 무언가에 도전할 때 처음부터 자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누구에게나 새로운 도전은 두렵습니다. 두려움에 관해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두려움과 자신감이라는 감정이 선택인 줄 알아요. 자신 있어 하고 자신감을 선택하면 자신감이 생기는 줄 알아요. 그런 선택을 잘하는 사람은 따로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제가 뭔가 이뤄냈다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비밀은 한 명도 빠짐없이 그들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은 두려움을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두려움을 자루에 넣어 어깨에 짊어지고 한 걸음 내딛습니다. 두려움 자루를 그냥 어깨에 툭 걸치고 힘들지만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려움 자루에는 희망의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아주 작은 구멍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지고 걸어가면 갈수록 그 안에 담긴 두려움이 나도 모르는 사이 조금씩 술술 빠져나가요. 그렇게 걷고 또 걷다가 뒤를 돌아보면요. 나는 어느새 이만큼 걸어왔고 두려움 자루는 가벼워져 있어요. 그러니 우리 스스로에게 자신이 있니 없니 묻지 말고 두려움 자루를 지고 그냥 걸어가 봐요. 두려움 자루가 너무 커서 어깨에 걸치기도 힘들다면 두려움 자루의 무게를 줄이는 것도 방법입니다. 너무 잘하려는 부담은 내가 지고 갈 수 있는 무게 이상의 짐을 지게 해요. 그러면 한 발도 못 나가요. 그러니 그냥 해보기만 하자라는 마음으로 두려움 자루를 가볍게 만들어 보세요. 세상의 모든 위대한 사람들은 원래부터 타고난 자신감이 있었던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두려움 자루를 지고 첫 발을 내딛어 만보를 걸었던 매우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자신감은 우리가 선택하는 감정이 아니라 두려움 자루가 다 비워졌을 때 비로소 더 이상 두렵지 않은 바로 그 마음의 상태인 거예요. 스트레스는 아픔이 아니라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평소 형제 자매를 몇 번이나 보고 사나요? 대부분은 명절 때나 얼굴 보는 정도일 거예요. 그런데 왜 반가움보다 불편한 마음이 더 앞서는 걸까요? 그건 아마도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내 인생의 중간 정산표를 평가받는 기분이 들어서일 거예요. 직장, 연봉, 다이어트, 아이 성적.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자연스레 비교를 하게 되잖아요. 이 비교가 열등감이나 자책으로 이어지고 그 결과 스트레스가 쌓여 마음이 아파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유독 스트레스 받은 그 부분이 혹시 나의 약점은 아닌지 말이에요. 가족이 일부러 나를 공격한 게 아니라 스스로 내 약점에 속이 상해서 스트레스를 받은 거라고요. 만약 지금 고개를 끄덕이고 있다면 이런 생각도 해보면 어떨까요?
내가 받은 스트레스는 누군가 나의 약점에 대해 질문을 던진 거라고요. 너 지금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야? 이렇게 그동안 애써 무시해온 내 약점을 살짝 들춰낸 거라고 말이에요.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속상한 마음이 들었다는 건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 우리 이렇게 생각하기로 해요. 모든 스트레스는 나에게 아픈 질문이라고요. 만약 스트레스가 내 안에 오래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내 몸이 그만큼 더 간절하게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방증입니다. 남 보여주려고 살지 말아요. 살면서 가장 짐이 되는 마음이 있다면 내가 이 정도는 해야 되는데 라는 마음 같아요. 남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 남이 보면 부러워할 만한 인생을 살고 싶은 마음이요. 고백하자면 저도 이런 마음을 꽤 오랫동안 품고 있었어요. 제 고향은 충청도 증평이에요. 부모님은 시골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딸의 4년 학비를 모두 보내셨어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이 고생하신 만큼 제가 잘 풀려야 한다는 생각을 항상 해왔어요. 그런데 그게 제 마음대로 되나요? 이러저러한 상황들 때문에 결혼 후에도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했어요. 40대 중반이 돼서야 집을 샀죠. 5남매 중에서도 꽤 늦게 자리를 잡은 거예요. 명절 때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동생들이 집을 샀다는 말을 들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움츠러들더라고요. 제 성적표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물론 동생들이 돈을 모으고 집을 살 때 저는 공부를 하고 강사로서 커리어를 쌓았어요. 누구 못지않게 제 인생을 열심히 살아왔어요. 하지만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집, 차, 해외여행처럼 사진 한 장으로 보여줄 수 없으니까. 자꾸만 구구절절 제 인생을 설명하게 되더라고요. 나중에는 그게 스스로 한심해서 입을 닫게 됐고요. 그동안 내가 믿어온 신념이 남들 사진 한 장에 무너지니까 마음이 한없이 쪼그라들었어요. 내가 이룬 성과들도 무시하게 되었고요. 나에 대한 믿음이 그리 강하지 않았던 거예요. 남에게 받은 상처보다 스스로에게 준 상처가 더 맵고 아프더라고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그때 제가 느낀 자격지심과 부끄러움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요. 사람들은 자기 인생 사느라 너무 바빠서 남에게 관심이 없어요. 남이 나를 보는 건 KTX 타고 논밭 풍경 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쟤는 저렇게 사는구나. 이렇게 풍경처럼 활깃 보는 거지 책을 읽듯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아요. 보더라도 오래 기억하지도 않고요. 결국 타인의 시선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나만 존재할 뿐이죠. 그러니 이제 우리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져요. 그 대신 내가 나를 잘 봐주자고요. 버텨내느라 애썼다고, 오늘도 잘 살아내느라 고생했다고 스스로를 아껴주고 응원해주세요. 시작의 기술.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우리는 늘 이런 고민에 빠져요.
조금 더 완벽히 준비한 후에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지금 섣불리 했다가 실패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 세상에 완벽한 준비란 없어요. 모든 것이 다 갖춰질 때까지 기다리면 평생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제가 시작하는 데는 선수예요. 저는 반만 준비되면 그냥 시작해요. 아니요, 어떨 땐 10%만 돼도 해요. 시작을 해야 뭐가 돼도 되거든요. 그러면 시작만 하면 무조건 성공할까요? 아니요. 무수히 실패할 겁니다. 실전에서 실패하고 넘어지기를 반복할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나머지가 채워져요. 실패를 거듭하는 것이 준비 안 된 나머지를 채우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제 인생의 모든 성공은 이런 무모한 시작들이 만들어냈지요. 그러니 기다리지 마세요. 그냥 시작해도 돼요. 시작하면 당연히 넘어질 겁니다. 그게 너무 힘들어서 다른 길은 없나 찾게 되지만 제가 살아보니 더 쉬운 길은 없더라고요. 그냥 넘어지고 일어나기를 반복하는 것이 내 꿈에 가까이 가는 거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니 망설이지 말고 지금 시작하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